자, 그 다음에 그 저당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또 나중에 질문할 것 같은데, 어느 거냐면,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냐면, 그 404페이지, 그죠? 아까 일반적으로 그냥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하면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안 되던데, 여러분 그 어디에 있냐면, 그 404페이지 그 판례 두 번째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하면 무슨 건 안 된다? 와, 물건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뭐로? 사람이 뭐를 안 지켜가지고 약속. 근데 이제 거기에 중간에 무슨 문장이 있냐면은 첫째 줄 맨 끝에 물건과 원채권 사이에 결연관계가 있는 경우, 그게 핵심 단어다. 근데 이제 원채권 자체가 무슨 성이 있어가지고 결연성이 있어가지고 무슨 건 될 수 있는데, 유치권 될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유치권이 관계 있는 물건에 의한 무슨 배상, 다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무슨 건 된다? 유치권 된다, 이런 말이지. 그냥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하면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원채권과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경우, 결연관계가 있는 경우, 그게 핵심이다. 그럼 결연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그 손해배상 채권과 물건 사이에서도 그 연장으로, 무슨 장으로? 또 첫째 줄, 원채권의 무슨 장으로? 연장으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면 무슨 건? 유치권. 그 손해배상도 이제 유치권 범위 안에 포함한다, 이런 거지. 그거하고 똑같은 게 아까 어떤 거냐 하면은, 그거하고 똑같은 게 어떤 거냐 하면은, 그럼 407페이지에 거기에 아까 2번에 띠글이 있잖아요. 그지? 2번에 띠글 같은 거잖아. 지금 아까 비용 자체가 무슨 건 행사할 수 있다, 빨리. 유치권. 비용 자체가 지금 무슨 건? 유치권이잖아. 그지? 비용 자체가 무슨 건? 유치권. 그러면 이제 그 비용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그럼 필요비를 언제까지 주기로 했단 말이지? 언제까지 안 주면은 다시 추가적으로 이자를 가산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하는 무슨 별도로 손해배상 약정을 했거든. 근데 그때가 됐는데도 주더라 안 주더라? 안 주더라 하면은 그 필요비와 자기들끼리 약속한 무슨 배상금? 손해배상, 그걸 가지고도 다시 여전히 유치권 범위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런 말이지. 다시, 원채권 자체가 무슨 건이 성립할 수 있어야 된다? 유치권. 원채권. 지금 필요비, 자, 그럼 좋다. 임차인이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무슨 건을 가지고? 유치권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계속 하니까, 이제 무슨 대인이, 임대인이, 그럼 비용을 언제까지 내가 확실하게 주겠다 하니까, 임차인이 그러면 그때도 안 주면은 내가 무슨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든지, 안 가면 이자를 가산이자 붙여서 얼마나 더 그 이후로 계산하겠다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거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때 됐는데도 약속을 지키더라 안 지키더라? 안 지키더라. 그럼 그걸로 인해 발생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권도 무슨 건? 유치권 범위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런 말이지. 그냥 일반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하면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원채권 자체가 무슨 성이 있는 상태에서, 결연성이 있는 거기에 있는 자기들끼리 약속을 안 지켰다든가 해가지고 별도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도 무슨 건 될 수 있다? 유치권. 그지?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유치권 되려면 원채권이 무슨 건이 있어야 된다? 빨리. 유치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건으로 넘어간다? 저당권. 무슨 건? 저당권. 저당권은 여러분 뭐를 가지고 내느냐면, 아까 저당권자는 무슨 자라야 된다? 빨리. 채권자. 저당권자는 무슨 자? 채권자.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누구?
제3자.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었을 때 저당권 설정자를 무슨 보증인? 물상.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빌려주고 정을 저당권으로 하는 계약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근데 3자 뭐가 있으면 합의하면 뭐? 유효. 그 다음 또 제3자를 을이 돈 빌렸는데 뭐 정을 채무자로 한다. 실질적으로 돈 빌린 사람과 채무자가 다르다 할 때도 유효 무효? 무효. 근데 3자 뭐가 있으면 합의하면 무조건 그거 잘 출제합니다. 그죠? 하고 그 다음 뭐를 가지고 잘 내냐면은 여러분 어디 있냐면 419페이지 419페이지 범위라는 말이 붙은 건 거의 랭킹 안에 들어간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번 뭐 목적물의 범위. 그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26페이지 몇 페이지? 저당권은 우선순위 그지? 그거 배당 순서 그냥 간단하게 무슨 순서? 배당 순서. 그 다음에 427페이지 저번에 했잖아요. 전세권하고 저당권 했잖아요. 그지? 전세권과 저당권 할 때 뭐가 중요했노? 말소 기준권리. 무슨 기준권리? 최초 저당권, 건저당권을 무슨 기준권리를 한다? 말소 기준. 그럼 말소 기준권리가 몇 순위면은 경락받는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 1순위. 몇 순위? 1순위. 그러면 1순위 전세권이 2순위 저당권일 때 다시 뭐? 1순위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일 때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저당권 지금 몇 순위고? 2순위. 저당권만 소멸하고 전세권은 원칙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전세권자가 뭐를 요구하면은 배당을 요구하면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고 무슨 것? 깨끗. 맞습니까? 예, 그거 잘 안 됐다. 그럼 만약에 또 주택에서는 임차인 신고가 뭐 신고가? 임차인 신고가 뭐 무슨 기준권리보다? 말소 기준권리 최초 저당권보다 신고가 빠르면은 계속 살 수 있다. 그걸 석자로 뭐라 한다? 대항력. 무슨요? 대항. 계속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그 임차인도 역시 마찬가지다. 전세권자처럼 뭐를 요구하면은 배당을 요구하면은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고 무슨 것? 깨끗. 다시 말소 기준권리가 2순위 저당권자다. 그럼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에 있는 전세권 주택임차인 다시 뭐? 말소 기준권리보다 최초 저당권보다 빠른 전세권자 임차인은 주택임차인은 누가 선택할 수 있다?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배당 계속 살 수도 있고 배당을 요구하면 몇 순위로? 1순위로 무슨 것? 깨끗. 배당받고 무슨 것? 깨끗. 맞습니까? 예, 그거 가지고 나오는 그게 지금 427페이지 이렇게 있다 이게 있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일괄경매 무슨 경매? 일괄경매 그런 걸 가지고 내고 어디 있냐면 433페이지 433 무슨 경매? 일괄경매 나오잖아. 그지? 일괄경매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지? 법정지상권 하면 일괄경매가 되면은 그럼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실행 당시 동일하면 무슨 경매? 일괄경매. 일괄경매 하면은 그거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지? 뭐 그런 내용 쭉 있고. 그 다음에 어디가 잘 냈냐면은 435페이지 제3취득자 보호. 그거. 무슨 차 취득자 보호? 제3취득자 보호. 그거 잘 내고. 그 다음 437페이지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저당? 건저당. 이렇게 한다. 예?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내용을 보는데, 자, 어디를 한번 보냐면,
419페이지. 저당권은 효력이 미치는 범위인데, 그지? 무슨 건은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저당권은 효력이 미치는 범위. 여러분 오늘 하는 거 중요하다. 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한다. 여기도 보면 문제가 많잖아요, 그치? 그럼 이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뭐냐면은 경매대금에서 무슨 대금에서? 경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 받는 범위를 피담보채권 범위란데, 경매대금에서 무슨 적으로?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는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무슨 적?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인데, 자, 갑이 예를 들면 을에게 돈 빌려주면서, 자, 1000만원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인데, 자, 채무자가 돈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1번 갑 저당권인데, 그러면 갑이 이후에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있거든. 자, 근데 요 돈 빌려주고서 변제 돈은 언제 갚기로 했냐면 3년 후에 변제기다. 3년 후가 무슨 기다? 변제기다 말이. 자, 그럼 돈 빌려주고 몇 년이 지나가지고 3년이 지나가지고 채권자가 돈 받을 때가 되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270만 원이다. 얼마? 1270만 원. 자, 채무자 얼마 갚아야 빨리? 채무자 얼마? 앞으로 채무자 나오면은 머리 생각하면 안 된다. 채무자는 무조건 100%다. 얼마 갚아야? 1270다. 그럼 채무자가 갚았다. 채무자는 무조건 갚아야 되는 사람이다. 뭐 머리 생각하고 이런 거 없다. 채무자 하면 무조건 뭐? 전부. 채무자 하면 무슨 부? 전부. 얼마 갚아야 되노? 1270. 채무자가 못 갚았다. 그러면 요 그럴 때를 대해서 저당권 해놨잖아, 그지? 경매해가지고 무슨 대금에서 빨리 요거, 무슨 대금에서, 경매대금에서 누가, 갑이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얼마고? 어? 얼마 배당받냐고, 갑이. 1000만원 아니다. 1270도 아니고, 등기된 금액. 무슨 된 금액? 등기된 금액. 그래서 일일이 뭐 돼 있어야? 등기. 그러면 만약 원금 1000만원만 등기돼 있고 나머지 위약금 기타 등등 270원 등기돼 있지 않다. 270원 무슨 채권? 일반 채권 간다. 이게. 그래서 저당권은 배당 우선 요 피담보채권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은 무슨 일이 일일이 무슨 일이 뭐 돼 있어야? 등기. 되겠습니까? 일일이 뭐 돼 있어야? 등기. 일일이 뭐 돼 있어야? 등기. 그지? 일일이 뭐 돼 있어야? 등기. 그지? 자, 근데 그러면 변제기와 이자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변제기 이후 이자는 4년,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5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변제기와 이자가 등기되어 있어야 이자도 전부 다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자, 변제기와 이자가 등기되어 있으면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뭐에 관계없이, 기간에 관계없이 밀려있는 건 무슨 부?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뭐 돼 있어야 빨리 등기. 자, 근데 변제기와 이자가 등기될 때 이자 하면은 변제기 이전의 이자를 이자라는 말 쓴다. 다시 무슨 기 이전? 변제기 이전의 이자를 이자라는 말 쓰고, 다시 뭐 변제기 이전의 이자를 이자라는 말 쓰고,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이자라는 말 안 쓴다. 그럼 여기에 변제기와 이자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요 이전의 이자는 뭐에 관계없이 빨리, 기간에 관계없이 무슨 부?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하고. 그럼 요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이자라는 말 안 쓰고 지연이자, 지연배상, 지연이자, 요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무슨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금 이렇게 표현한다. 예? 무슨 배상금? 손해배상금은 몇 년분, 몇 년분? 1년분은 뭐 돼 있지 않아도, 등기돼 있지 않아도, 뭐 돼 있지 않아도, 등기돼 있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예? 몇 년분은? 1년분. 몇 년분? 1년분. 그러면 3년, 그러면 이거 뭐, 만약에 만약에 1년을 초과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너 나머지 채권은 무슨 채권? 일반 채권. 그래? 그러면 그럼 자, 요거 다시 한다. 지연배상, 지연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뭐 돼 있지 않아도 빨리, 등기돼 있지 않아도, 뭐 돼 있지 않아도, 등기돼 있지 않아도 몇 년분? 1년분은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피담보채권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한다. 그럼 왜 1년분으로 한정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돈은 갚아라 언제 할 수 있노? 변제기가 돼야 돈 갚아라 할 수 있잖아요. 무슨 기가 돼야? 변제기가 돼갖고 돈 갚아라 하니까 돈 갚더라 안 갚더라? 안 갚더라 말이. 안 갚으면은 그 이후부터 이자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카드 대금도 그죠? 그냥 기간 내에 갚았다 그럼 별 문제 없지만 기간 내에 못 갚았다 그러면 이제 무슨 채료? 연체 이자 해가지고 굉장히 고율로 받잖아요. 맞잖아요. 여기서도 만약에 그럼 보통 때 이자는 예를 들면 뭐 5%였는데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요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면은 그때부터 이자가 뭐 연 15%가 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높게 하잖아요. 그지? 맞잖아요. 그래서 변제기가 내가 돈 갚아라 하니까 돈 안 갚더라 말이. 그럼 값이 자기가 몇 순이다? 1순이다. 그럼 돈 받으려고 노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액의 유리 왜? 그 이후부터는 이자는 아까 이자 보통 때처럼 보통 그 평범한 이자다. 고율의 이자다. 고율의 이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순위 같으면 뭐 아무리 많아져도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받으려고 선순위는 노력한다 안 한다 빨리?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왜? 이자는 뭐 높다 낮다 빨리? 높고 그 다음 몇 순위로 배당받으니까 1순위 받으려고 노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몇 년분만 배당받을 수 있다? 1년. 그래서 요 지연배상, 지연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뭐 돼 있지 않아도 등기돼 있지 않아도 몇 년분, 1년분은 배당받을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피담보채권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은 대선 피담보채권 범위라는 것은 요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 무슨 대금에서 경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으려면 무슨 일이 빨리 일일이 무슨 일이 일일이 뭐 돼 있어야 등기. 그럼 근데 시험은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배당받는 거 하면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과 무슨 비용? 실행비용. 1년분과 무슨 비용? 실행비용은 뭐 되어 있지 않아도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자, 그럼 좋다. 그럼 만약에 지연이자가 5년간 밀려있다.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 1년 나오면 안 되는 채무자 하면 무슨 부? 전부 무조건. 1년을 초과한 이자도 무슨 부? 전부 채무자는. 되겠습니까? 예. 채무자 주어 중요하다. 채무자 하는데 뭐 1년분만 뭐 변제 이런 나오면 OX, X 무슨 부? 전부. 채무자는 무조건 무슨 부? 전부. 자, 그럼 다시 이 경매대금에서
1순위로 우선적으로 배당받으려면 빨리 무슨 일이? 일일이 뭐 돼 있어야? 등기. 그럼 위약금, 이자 이런 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은 무슨 채권? 일반 채권, 피담보채권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 채권. 그 다음에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피담보채권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하면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과 무슨 비용? 실행비용. 그럼 뭐 저번에 있죠. 3번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해도 말소 몇 순위? 1순위. 무슨 것? 깨끗. 맞습니까? 예. 그러면 실행하는 사람은 신청만 하고 자기가 시작만 할 뿐이지 배당받는 거는 뭐에 따라서 빨리 순위. 뭐에 따라서 순위. 그죠? 자, 그럼 좋다. 결정판, 여기 결정판. 임의변제. 무슨 변제? 임의변제. 자, 채무자 얼마 갚아야 되노? 채무자 나오면 무조건 무슨 부? 전부 변제. 채무자 이외에 하면 물상보장인 제3취득자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갚는 경우는 얼마 갚으면 되노? 저당권자가 실행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그걸 뭐란다? 피담보채권만. 무슨 담보채권만? 피담보. 범위인데 범위 빼고 피담보채권만. 피담보채권은 어떤 게 피담보채권이라 하노? 빨리. 일일이 못된 금액과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그지? 그래서 채무자 이외 사람이 갚는 경우는 얼마만 갚으면 된다? 빨리. 피담보채권만. 피담보채권이 일일이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하는 거. 자, 실행합니다. 실행합니다. 못 갚아갖고 실행합니다. 채무자가 설정자입니다. 여러분 아까 지연배상 1년분으로 한정하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빨리. 후순위 권리자.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도 없고 일반 채권자도 없으면 무슨 부?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지연배상 몇 년을 초과해도 1년. 지연배상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다. 여기서는. 그럼 후순위 권리자가 있거나 일반 채권자가 있으면은 뭐 피담보채권만. 피담보채권만 배당. 피담보채권이라는 것은 일일이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그지? 그 다음 채무자 이외의 목적물을 실행합니다. 채무자 이외의 목적물을 실행합니다. 무조건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 없든 피담보채권만 배당. 그럼 여러분 여기 규칙 나왔잖아요. 아까 유치권 하면 반드시 유치권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성? 결연성. 그지? 여기는 채무자 이외에 나오면은 채무자 갚든지 실행하든지 무조건 피담보 변부 나오면 안 된다. 무슨 부 나오면 안 된다? 전부. 전부는 오로지 누구일 때 주어가 무슨 자? 채무자가 갚을 때는 무슨 부? 전부. 채무자가 설정자고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가 없으면 무슨 부? 전부 배당.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가 있으면 피담보 채권만 배당. 그 다음 채무자 이외 목적물을 실행하는 경우는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 없든 피담보 채권만 배당. 되겠습니까? 예.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건 아까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하는 거 무슨 비용? 실행비용. 그거 하고. 그죠? 자, 요 피담보채권 범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냐면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뭐의 범위? 목적물의 범위. 4개 있다. 요거 몇 개? 4개. 몇 개 있다? 4개. 몇 개 있다? 4개. 그런데 요거는 어떤 게 있냐면 부합물, 종물, 과실, 3. 건물, 4번째 물상비위. 요 4개 가지고 낸다. 몇 개? 4개. 자, 여러분 앞으로 부합물, 종물 나오면은 무조건 100조 이상.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종물은 뭐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의 처분.
그 다음에 과실은 뭐 점유자가 뭐 과실수취권이 있다. 이게 기본 규칙이다 이게.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죠? 자, 주물에 저당권 설정해 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백조양은 종물은 뭐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 그럼 주물이 매매가 되면 뭐도 매매? 주물이 매매가 되면 뭐도 매매? 종물. 그지? 그러면은 자, 요 주물에 저당권 설정했다.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은 어떻게 한다? 미친다. 뭐 한다? 미친다.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1번 부합물 종물 원칙 주물에 저당권 설정했다.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은 어떻게 한다? 빨리 미친다.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뭐한다? 미친. 자, 근데 요거 시험에서는 어떻게 해놓냐면 설정 전에 부합한 물건에만 미치고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하면 OX, X. 설정 전후 불문하고 설정 전후 뭐하고 불문하고 저당권 무조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근데 여러분 종물은 뭐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이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러면 주물만 매매하고 종물은 매매하지 않는다 하는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의 규정.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원칙은 부합물 종물 미치지만 예외 특약으로 부합물 종물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 그 다음 두 번, 그럼 여기서는 이 목적물의 범위는 저당권이 미치느냐 안 미치냐 그건 묻는 거다. 아까 피담보채권 범위는 뭐 배당받는 범위, 배당받으려면 무슨 일이? 일일이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배당받는 거 뭐 실행비용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여기는 이제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저당권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럼 저당권이 미치면은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면은 경락인.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경락인.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경락인. 그럼 이 부합물 종물도 경락인이 소유권 어떻게 한다? 취득하지만 특약으로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 못한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당권은 무슨 거는? 정당권은 앞으로 정당권은 하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이 부합시킨 물건은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 하면은 독립성이 있는 경우는 부합시킨 자가 소유. 부합시킨 자가 소유하니까 요 물건에는 정당권원에서 부합시킨 물건에는 저당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예? 되겠습니까? 예. 다시 부합물 종물 원칙 어떻게 한다? 빨리 부합물 종물 원칙 저당권 어떻게 한다? 빨리 미친다. 설정 전후 어떻게 하고? 불문하고 요거 그 다음에 특약으로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부합물 종물 그 다음 정당권원에서 부합시키고 독립성이 있으면 저당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과실. 여러분 보통 저당권에서는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누가 점유합니까? 빨리 설정자가 점유하잖아요. 무슨 자? 설정자. 다시 누가 점유합니까? 설정자. 다시 누가 점유? 설정자. 누가 점유합니까? 설정자. 그래서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등기, 등록. 뭐 할 수 있어야? 등기, 등록. 자, 그럼 과실은 그럼 어떤 냐면 저당권 실행 전 이건 저당권 실행에서는 경매 신청 등기 전 같은 말입니다.
저당권 실행 전에는 저당권 설정자가 점유하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자가 과실을 수취, 설정자가 과실을 수취. 그래서 과실에는 저당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과실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습니다. 과실에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요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경매 신청 등기 후, 실행 후, 저당권 실행 후, 저당권 실행 후, 에는 설정자가 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설정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다. 여기 중요합니다. 무슨 다? 없다. 실행 후에는. 그래서 요 과실에도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과실에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보통 때는 미친다 안 미친다? 빨리. 안 미친다. 누가 수취하니까? 설정자. 누가 수취하니까? 설정자. 실행 후에는 설정자는 무슨 수취권이 없다? 과실 수취권이 없다. 그래서 과실에도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일괄 경매가 나온다. 여기서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지? 일괄 경매는 어디에만? 빨리. 토지에만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했다. 그럼 건물에는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고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하고 경매는 건물 철거. 원칙. 그럼 토지에 이후에 신축했는데 실행 당시에 무슨 당시에? 실행 당시에 하면은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일괄 경매 여기서 나오는 거다 원래. 지금 됐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무슨 대위? 물상대위. 그래. 무슨 대위? 물상대위인데, 자,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을 집에다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요 집이 불나버렸다. 화재보험금 하면 저당권 무조건이 저당권이 소멸된다. 무슨 보험금? 아까 무슨 보험금? 화재보험금. 화재보험금을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하면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고,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할 필요는 없고 다른 사람이 압류했을 때는 배당이 뭐해야? 참가. 무슨가? 참가. 그 다음에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는데 토지가 수용했습니다. 수용보상금. 무슨 부금? 수용보상금을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하면은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압류했을 때는 배당이 뭐해야? 참가. 왜? 수용되면은, 강제 수용되면은 무슨적 취득? 원시적 취득. 저당권 소멸하고. 그러면 요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을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해도 좋고, 누가 압류하면은, 제3자가 압류하면은 배당에 반드시 뭐해야? 참가. 무슨가? 참가. 자, 근데 요것도 나오지만, 요거 잘 나온다. 요거 옆집에 사는 병의 시라도 집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저당권 소멸하잖아요. 그지? 열받은 건 누구? 열받은 건 누구? 열받은 건 누구? 무슨 병이라 병이 불냈는데 지금 열받은 건 누구? 에? 뭐라? 어리지 소유자. 어리지 소유자. 설정자잖아요. 설정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 불냈잖아요. 불법행위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누가? 저당권자가 하면은 압류하면은 무슨 대위? 물상대위. 그래서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물상대위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이게 무슨 행위?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근데 요 집이 매매가 됐다. 저당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매매대금을 채무자가 받았다. 매매대금에 대해서 물상대위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대금? 매매대금, 경매대금. 무슨 대위 없다? 빨리. 물상대위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면서 자, 문제 한번 해보자. 여러분 어디에를 한 보냐면 422 자, 대표 이제 한 번 보는데 그지? 효력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 했죠, 그지? 정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별개의 동료 효용을 갖지 않더라도, 자, 그러면 정축된 건물이 부합물이잖아요. 무슨 물? 부합물. 뭐 평가가 됐든 안 됐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무조건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치고.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경락인. 정축되면 기존 건물에 부합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더라도 그게 핵심입니다.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 같으면 별도가 될 수 있는데 갖지 않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전축권을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래서 틀린 건 바로 몇 번? 1번. 그 다음 2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무슨 차인이?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의 저당권을 뭐한 경우? 설정한 경우 됐습니까? 건물 소유자는 무슨 차인입니까? 임차인이지. 그럼 자기 건물에 무슨 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 설정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 소유권을 뭐한 때는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뭐한다? 이전. 맞습니까? 예. 건물 소유자는 임차인이잖아. 토지 임차인. 그럼 만약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뭐 받았다? 경락받으면은 종전의 건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임차권도 누가 취득한다? 빨리 경락인.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3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항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 사용권에도 어떻게 한다? 미친다. 자, 그럼 이 말은 3번은 여러분 나중에 하겠지만 설정 당시에 대지권이 없었습니다. 설정 당시에 무슨 권이 없었다? 대지권이 없었다. 됐습니까? 설정 당시에 무슨 권이 없었다? 대지권이 없었다. 근데 나중에 대지권을 취득하면은 그럼 대지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어떻게 한다? 미친다. 일체성이란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 4번 채권과 이를 담보한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주체를 달리하면서 채권이 아닌 제3자 명의로 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말입니다. 무슨 적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아까 유효가 되려면 아까 뭐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노? 3자 뭐 합의하면 뭐? 유효. 그럼 거기에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냐면은 무슨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가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근데 3자 뭐가 있으면 빨리 합의하면 뭐? 유효. 이렇게 한다 이게.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자, 압류가 있은 후에 하면 설정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 없다? 없다. 과실에도 저당권은 어떻게 한다? 미친다. 수취한 과실도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는 미치지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한 보냐면은 424 갑니다. 자, 저당권의 물상대유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지? 자,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서 압류된 경우에도 무슨 대위성? 물상대위성이 있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압류했을 때는 반드시 저당권자는 배당이 뭐해야?
참가. 무슨가? 참가. 참가 안 하면은 무슨 대위 없다? 물상대위 없다. 근데 제3자가 압류된 경우도 물상대위 있다. 자, 나왔네. 전세권의 무슨 권 설정, 저당권 설정한 경우는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인정된다. 아까 뭐 누가 설정자가 누구한테 돈 주기 전에, 전세권자에게 주기 전에 무슨이 미리 압류. 그럼 지금 그거는 뭐냐면은 요거다. 요거 무슨 건에 요거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에 무슨 건이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 그럼 요 기간이 만료해가지고 전세권이 뭐 하면은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데, 그럼 일단 설정자는 누구한테 돈 내주냐? 뭐 무조건 누구한테 준다? 빨리 전세권자에게 줘야 되는데, 전세권자에게 요 돈 주기 전에 요 전세금 채권을 누가 압류해야지? 누가? 저당권자가 압류하거나 제3자가 압류하면은 무슨 대위? 물상대위 하는 거. 다시 설정자가 돈을 주기, 일단은 설정자는 기간이 만료가 소멸하면은 저당권도 소멸하는데, 이때는 어쨌든 전세권이 소멸하면 설정자는 무조건 누구한테 돈을 준다? 빨리 전세권자. 누구한테 준다? 전세권자에게 주기 전에 채권을 미리 뭐 해야? 압류. 이미 줘버렸다. 저당권자는 아무것도 행사 못한다. 그 다음 저당권은 자는 목적물 소실로 인하여 설정자가 취득한 하재보험금 청권에 대해서 무슨 대위 있다? 물상대위 있다. 맞죠? 예. 요것도 누가? 전제조건이 설정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압류해야 된다. 그냥 뭐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하면 당연히 배당받고,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이 뭐 해야? 참가. 그럼 거기에서 아직 안 받았다 하는 걸 나타내는 말이 뭐고? 청구권,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요 5번은 핵심 단어가 협의취득하면은 매매로 본다. 그냥 협의취득하면 매매로 보고, 토지수용, 강제수용, 공용징수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그거 뭐 원시적 취득. 다시 거기 무슨 취득? 협의취득하면 매매대금이거든. 무슨 대금? 매매대금. 무슨 대위 없다? 물상대위 없다. 협의취득이 아니고, 그러면 아까 뭐일 때 빨리 수용, 공용징수, 강제수용, 공용징수, 토지수용으로 인한 취득, 이렇게 하면은 무슨적 취득? 원시적 취득, 저당권 소멸하고. 근데 협의취득 됐을 때는 매매로 보기 때문에 저당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협의취득하면은 매매로 보기 때문에 무슨 대위 없다? 물상대위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 예.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하자. 이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배당받는 순서 안 나와 있는데, 뭐 받는 순서? 배당받는 순서인데, 여러분 자세히 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 무슨 순서? 배당 순서인데, 여러분 요거는 민법에도 내고 중개사도 낸다. 경매가 됐을 때 경매시 배당 순서 1순위 뭐고? 실행비용. 2순위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유익비. 필요비 및 유익비. 3순위가 주택, 상가에서 무슨 땅, 만땅,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그 다음에 요거하고 같은 게 근로기준법. 회사가 망했다. 회사에도 저당권 설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했을 때 임금은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지. 어디로 가야 정상 원래 끝순위. 근데 요거는 뭐 모든 물건보다 무슨 먼저 몇 월분 임금? 3월분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
그걸 임금우선 특권. 임금우선 특권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 네 번째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의 목적물에 부과된 세금. 이걸 일명 당해세. 그 다음 다섯 번째 순위비교. 여섯 번째 일반 채권. 무슨 채권? 일반 채권. 자, 어떻게 해야 되노? 이온다. 어떻게 해야 되노? 어떻게 해야 되노? 이온다. 요렇게 낸다. 4개로. 되라. 비용, 법률, 순위비교, 일반 채권. 다시 뭐? 비용, 법률, 비교, 일반 채권. 다시 뭐? 비용, 법률, 비교, 순위비교. 요 물건 요 다 들어간다. 비용, 법률, 비교, 일반 채권. 다시 뭐? 비용, 법률, 비교, 일반 채권. 다시 비용, 법률, 비용, 순위비교, 일반 채권. 비용, 법률, 비교, 일반 채권. 이렇게. 그럼 법률도 국민을 위한 법률이 우선한다. 소액보증금 중 일종의 임금우선 특권. 그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세금 하면은 몇 개 나오냐면 2개. 요 당에서는 모든 저당권보다 우선하지만 저당권과 비교하는 게 있다. 이게 세금 하면 몇 개? 2개. 다시 세금 하면 몇 개? 빨리 2개. 다시 세금 2개. 세금 2개. 무조건 세금 우선한다 이러면 안 된다. 요거는 뭐냐면은 자, 요 소유자를 설정자로 하잖아. 그지? 설정자가 장사하는 사람이다 말이면 무슨 사?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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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사? 장사하는 사람인데 부가가치세를 안 냈단 말이지. 뭐를 안 냈다? 부가. 그럼 세무서에서는 이 소유자 재산을 요 장사하는 사장의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요 집에 있더라 말이야. 집이. 그러면 요 집에 무슨 건이 지금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 하면은 요 세금을 가지고 압류했을 때 부가가치세 안 내가지고 세금 가지고 압류했을 때 어느 게 빠르다 빨리? 비교. 우열 비교. 저당권 승립일과 됐습니까? 세금 법정기일 비교해서 빠른 게 어떻게 하다? 우선하다. 다른 거로 세금 못 냈다. 근데 요 목적물 자체에 재산세를 못 내가지고 압류했을 때는 이걸 당해세란 말을 하거든. 무슨 세? 당해. 그럼 여기는 뭐 저당권이 이미 이전에 설정되어 있어도 무조건 뭐가 우선하냐면 세금. 그럼 어느 세금을 가지고 압류했냐 이게 중요하다. 세금 무조건 세금 우선한다 하면 안 된다. 저당물에 부과된 요거 자 요걸 무슨 물에? 저당물에 부과된 세금. 다시 뭐? 물에 부과된 세금. 다시 뭐? 물에 부과된 세금. 이걸 무슨 세? 빨리 당해세라고 그러고 요 순위 비교하는 세금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거는 저당물 소유자가 무슨 소유자가? 저당물 소유자가 체납하고 있는 세금. 체납하고 있는 세금을 가지고 체납하고 있는 세금을 가지고 저당물을 압류한 경우 하면은 뭐 저당권 성립과 세금 법정행위를 비교해서 우열 비교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럼 여기는 여러분 세금 하면 2개. 요거 중요하네. 작아. 다른 거로 세금 못 냈다. 작아. 체납하고 있는 세금 하면 우열 비교. 저당물에 또는 목적물에 부과된 세금 하면 무조건 뭐? 세금. 이게 우선한다. 다시 세금 몇 개?
두 개. 저당물에 부과된 세금을 가지고 저당물을 압류. 무조건 뭐가 우선한다? 세금. 이미 거기에 무슨 건이 설정되어 있어도 저당권, 이전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어도 뭐가 우선한다? 세금. 그럼 요 우열 비교하는 거는 아까 저당물 무슨 자가 소유자가 체납하고 있는 세금을 가지고 압류했을 때 거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뭐 우열 비교, 순위 비교. 자, 그래서 자, 배당 순서 1. 비용, 실행비용,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뭐 유익비, 그 다음 법률, 국민을 위한 법률, 소액보전금, 근로기준법 임금 우선 특권,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세? 당해세, 그 다음 우열비교, 일반 채권.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일괄 경매 뭐 이런 거 다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435페이지 몇 페이지? 435페이지 무슨 취득자 보호? 제3 취득자 보호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